안녕하세요. 예,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은 항상 9월 되면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한 달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9월에 시작한다는 분들이 항상 저희가 보면은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정리를 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이 페이스를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시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6회 하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2번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까지 해서 순환을 반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객관식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데 이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주관식은 내용을 내가 좀 잘못 썼어도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점하는 사람이 뭐 가물을 잘못 내가 쓴 것을 모르고 그냥 채점하기를 그 다음에 이쪽에 내용에서 키워드를 빼먹은 것을 바빠가지고 그거 신경 안 쓰고 채점하기를 기대할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은 기대할 게 없어요. 마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킹의 문제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문제들도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실력이 됩니다. 사실 객관식 한 개 마킹 잘못하거나 맞는 것 혹은 틀린 것을 이라고 하는 걸 잘못 썼다라고 하면은 한 개, 두 개면 거의 10점짜리 논점을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항상 문제 지문 읽고 OX 이거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마킹을 할 때 문제가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 부분하고 딱 확인하고 마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답을 고를 때 그런 점 좀 신경 써주세요. 자,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H경찰서 예하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Q는 근무복을 입고 관내를 순찰 중이었는데 상황실로부터 키 180 정도 검은색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남성이 유흥업소 여종업 A를 특수상해하고 도주 중이다. 무전을 청취 유사한 외모를 가진 갑을 불신검문했다. 이렇게 상황실로부터 무전을 청취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논점이 불신검문의 대상이냐 라고 하는 거. 이 유사한 인상 이 기본적인 논점이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갑에게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 1번에서 Q가 불신검문의 대상으로 보고 신분증 없이 불신검문을 진행한 행위의 적법성 여기서 보면 질문이 두 개예요. 불신검문의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신분증 없이 불신검문을 진행한 그러면 질문한 거 위주 나머지는 양념과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합쳐서 1점이라고 치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에 정확히 그리고 항상 이제 첫 번째 불신검문의 대상으로 봤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검문 당시의 사정 이외에 어떤 것, 사전 정보라든지 어떤 전문 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 그렇다면은 특히 사전 정보, 이게 사안 적용하는데 가장 큰 배점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검문, 거동 수상자 혹은 거동 불심자에서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는 자, 이걸 다 쓸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는 자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1항 소정의 거동불심자 혹은 거동수상자가 불신검문 대상인데 거동수상자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불신검문 당시의 사정 이외에 사전 정보와 전문 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안 적용할 때도 무전으로 청취를 했고 청취한 내용과 비슷한 인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적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배점 자체도 크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 문제 답안을 쓸 때도 이거 연습해서 거동 수상자,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는 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 행하여지려는 범죄 다 쓰긴 했는데 이 정도가 1점이고 그 다음에 불신검문 당시 사정 이외에 전문 지식, 사전 정보가 최종적인 키워드예요. 일단 이 답안에서 사전 정보는 딱 들어가 있으면 0.5점 무조건 주는 거고요. 나머지가 전체가 0.5점 요소. 불신검문의 정의까지 합쳐도 사실 이 조문을 다 쓰는 게 1점 정도 된다고 하지만 1점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전 정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점수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 바로 여기서 절차 요건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딱 그래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그래서 정복,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무복을 착용했을 때 이때도 신분증 제시 요구가 필요하냐. 그래서 먼저 경직법은 직무질문자의 권리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신분증 증명 의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행령도 있어요. 시행령 5조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라라고 했는데,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몇 조 쓸 것도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분증명 의무, 즉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떠냐? 학설은 항상 사례에서 학설은 1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안 되면은, 그리고 다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다 안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긍정설과 부정설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 일단 이 정도까지 써도 0.5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 쓰겠다, 시간이 몰린다 하면 무조건 학설을 줄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례에서만 그렇습니다. 사례에서. 그래서 학설을 줄여서 기본적으로 뭐 정복을 착용한 이상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 명문 규정에 비춰서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 사실 우리 판례가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요구가 없다면 제시 없어도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서 판례는 이 정도, 바로 정복을 착용한 경우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까지 쓰면은 판례는 3점, 쓰는 만큼 점수를 더 줘요. 정복도 착용하고 있고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도 요구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건 사안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다, 적법하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 자체도 어떤 술집에서 40대 남자들이 40, 50대 남자들 4명이 싸우는데 여자 경찰관이 끼어가지고 지구대에서 순찰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여자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이 경찰관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아가씨 뭐야 하면서 이렇게 밀쳤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신분증 제시 요구가 없었다. 근데 근무복도 착용하고 있고 분명히 범죄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조사한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안 해결,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것은 항상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목차를, 요즘은 이제 사례 목차를 암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데, 항상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설문 1 이렇게 시작하면 10점 정도 되는 거, 7, 8점 넘어가면 이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논점이 2개다. 뭐 번호 붙이는 거 예로 드는 거예요. 논점이 2개다 하면 일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가 있으면 어떤 뭐 학설 판례, 뭐 검토, 뭐 사안 적용, 이에 대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설 판례 검토가 있으면 여기같이 일론점에서 학설이 없잖아요. 학설이 없으면 그냥 조문 쓰고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안의 해결을 하는데 이 사안 해결은 여기서 자세히 쓰는 거고 얘네들을 자세히 쓰는 거고, 사안 해결은 어떤 결론만 취합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쪽에서 사전정보 고려해서 불신검문 대상으로 본 게 적법하고, 불신검문 대상 적법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 없이 행했어도 정복 착용하고 있는 이상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 이게 이제 특히나 교수 출제여가지고 더더욱 변호사 시험과 채점 기준이 사실상 같다고 보면 돼요. 변호사 시험에 직근에 1, 2년에 출제 들어갔던 분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검사들 빼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형식을 갖추는 것 자체가 내용을 잘 쓰는 것보다 형식을 잘 쓰는 게 점수를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반타작. 사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면 사례 25점 맞으면 많이 맞는 거 아니에요? 사례 25점. 문제점 쓰고 결론 쓰고 그 다음에 학설 대충 쓰고
판례는 좀 쓰고, 검토도 사실은 배점을 주지만 대충 쓰고, 사안 적용하고, 너무 허접해. 보니까 다 한 줄씩밖에 없어요. 너무 허접한데, 그래도 5점이나 6점을 맞을 수 있어요. 5.5, 6점 사이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5에서 30점이 나와요. 근데 뭐냐? 한 문제 보면 이제 흥분해가지고 엄청 잘 쓰려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본기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어떤 고득점의 비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를 틀리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가면 제가 최신 판례 같은 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판례를 정리했고 보충 설문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서 논점을 많이 정리해 줄 테니까 이런 논점이 나오면 흥분하지 말고 문제점에서부터 학설 있냐 없냐 모르면 긍정설과 부정설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긍정설과 부정설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항 대립이라고 해가지고 법학에서는 예를 들면 1000년 이상 된 법학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해서 해보는 방법도 좋고요. 자, 계속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신원조회 결과 갑에 대해서는 H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긴급 수배 및 체포영장을 발부해둔 사실이 확인되어둔 바 Q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고 체포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갑은 수중에서 칼을 꺼내 Q를 협박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10여 분간 대치끝에 Q는 갑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 직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그러면 뭐 미란다 원칙의 고지 시기, 이것도 하나 논점이고, 그리고 Q의 신병을 H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를 했는데 Q뿐 아니라 배당받은 사법경찰관 P 누구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 체포영장의 긴급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그 다음에 영장을 뭐 신속히 제시를 하지 않은 사안, 이렇게 됐더라도 신병 확보의 근거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한다면 사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어떤 신병 확보는 적법하다라고 하는 판시, 우리가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했고 이게 최근 판례 사안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알게 항상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상대방이 저항하면 미란다 원칙을, 자, 이 미란다 원칙을 뭘로 고지해야 되냐면 특수공직방으로, 그 죄명에 맞게 고지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게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또 체포영장을 뭐 살인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그냥 저항하는 또 제3자를 제압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영장의 효력으로 이를 제압할 수 있느냐? 어떤 영장은 어떤 특정 영장, 어떤 개별 영장이고 피의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데 그 피의자에게만. 그러나 이를 제압하는 것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으로서 강제 처분이니까 어떤 실효성 담보장치, 실효성 담보하는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압할 수 있다. 요런 정도이죠. 제압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체포는 또 못하죠. 제압까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안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없는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문제를 낼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답안 자체가 영장의 어떤 긴급 집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설 2로 가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바로 영장은 미리 제시해야 되나, 이거 체크해서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영장 발부 사실, 그 다음에 피의 사실, 뭐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집행하고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제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본 교부가 2022년 2월 23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0.5점 가치도 안 돼요, 사실은. 써주는 게 0.5점 가치도 안 되는데 만약에 다들 잘 쓰면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쓰고 안 썼을 때 채점자의 입장에서 강조점을 둔다. 0.5점 정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란다 원칙 고지, 뭐 변호인 선임권 고지하고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영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사후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가운데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냐? 현행범인 준현행범으로서 명필비.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 긴급 체포 요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쓰는데 한 10초, 20초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암기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나는 글이 느리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글이 막히는 거예요. 쭉 쓰다가 막혀서 우리가 한 글자만 알면 되는데 뭐가 알기 쓰려고 하는데 그 글자가 안 나오면 어때요? 거기서 이게 뭐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게 많죠. 실제로 그래요, 글은.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우리가 모든 걸 다 술술술 할 수 없어요. 근데 현행범 체포, 그러면 현행범인, 준현행범인으로서 명필비, 미란다 원칙 등 적법 절차 준수, 딱 이렇게 그냥 나가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뭐 현행범 체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고, 길게 가지 마요. 길게 가지 말고, 뭐, 저항했으니까, 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있고 비례성도 갖췄고 또 미란다 원칙과 관련해서 또 고지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좀 길게 쓸 수도 있지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 해결에서 질문 자체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게 위법하냐. 사실은 위쪽까지만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도 마지막에 이제 이게 처음 판례니까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Q, 갑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 그러나 상해치사든 어쩌든 특수상해였죠. 근데 체포 착수가 이루어졌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상 체포의 근거가 현행범 체포. 그러니까 영장을 신속히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판례같이 좀 살려가지고 긴급을 위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폭행하는 등, 자, 그냥 여기는 안 써도 좋고,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그 다음 이어가지고 체크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 절차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거의 아니까 그 내용에다가 판례 형식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A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바, P는 피해자 A를 불러 다수의 용의자들의 사진을 준비하여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해서 특수상해죄의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갑은 자신이 여러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아까 1번에 있었던 A에 대한 특수상해는 극구 부인했다. 사실 3번 사실관계를 냈을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진술조서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3회에 있어서 어떤 P가 A의 어떤 진술, 어떤 기재한 뭐 조서와 관련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요건. 요건은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봤죠. 증거 능력이 있느냐,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이외에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요건. 사실 우리가 증거로 채택을 하려고 하면은 증거 능력도 있고 증명력도 있고 뭐 피의 사건의 관련성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은 이 질문은 특수성. 뭐냐면 증거 능력 이외에 어떤 신빙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 안 되지만 우리가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요. 현장 사진 같은 거. 증거로 채택할 때는 증거조사를 거쳐야 된다.
원래 증거조사를 거치는 것은 심증을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된다. 뭐 증거조사의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뭐 증거능력 요건으로 312조 4, 그리고 이제 신빙성 문제로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해설 맨 뒤에 붙여놨습니다. 첫 시험이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내려고 그래요. 이게 원래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기출 문제예요. 사법시험 맨 마지막 연도의 기출 문제인데, 이거 첫날부터 내면은 1회차부터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내려다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도중에 진도별 모의고사 하든지 도중에 처음 본 논점을 일부러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처음 본 논점을 일부러 연습 삼아 내는 거거든요. 내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나머지 문제 다 쓰고 처음 본 문제는 소설 써야 되잖아요. 소설 써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소설의 정석을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낼 거예요. 그래서 첫 해 내려다가 괜히 에이 나 2회차부터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꾹 참고 제가 보충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낸 다음에 이렇게 하고 7면에 있네요. 그래서 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범인 식별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제 범인 식별 절차는 이제 목격자가 어떤 범인, 용의자 가운데서 이제 범인을 지목하는 절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어떤 목격자의 진술을 어떤 서면화하는 거, 거기 진술을 사전에 서면화하는 건데, 이 서면화가 꼭 몽타주를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 몽타주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진술로서 이제 서류에다가 진술로서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사한 인상의 사진을 다수 제시. 유사한 인상. 인상을 다수 제시하고, 이 가운데에서 이제 지목하게 하는 건데, 거기 지목 과정 역시 실제로 이제 수사팀에서 어떻게, 저는 뭐 TV에서만 봤지만 유리창 안으로 보고 지목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둔다는 거죠. 촬영해서 이 사람. 그래서 지목 과정 역시 뭐 영상 녹화 등의 또 서면화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사전 접촉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거기 하나 나오는 게, 현행범을 체포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1대1 되면은 안 된다. 근데 현행범 체포 거기 상황 줄치고, 이 현행범 체포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목격자를 하는 거, 각주 2번.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에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 줄치고, 이렇게 이제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정도만 살리고, 두 번째, 이런 경우에 목격자의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1대1 대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행범 상황에서는, 현행범을 추정하는 상황에서는. 근데 현행범 상황이 아니라 1대1 대면 혹은 사전 접촉 금지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원래 이 최근에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만 뭐 47명의 사진을 제시를 했고, 제시해서 이제 지목을 하자, 그 중에서 지목을 하자 그 사람만 이제 대면에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다른 용의자 2명 섞어 어떤 지목하는 것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 판례는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사실관계에서 보면 대법원에 이 판례를 뽑는 공보관들도 무식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47명을 제시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목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섞었지만 촬영을 했으면은 신빙성이 있어요, 사실은 볼 때는. 근데 이 사례를 보니까 이 독산동에
반지하인데 아침에 한 6시쯤에 갑자기 누가 택배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살짜리 여자를 이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0대. 자, 안경 안 쓰고, 뭐 흰 티를 입었다. 뭐 키 165. 뭐 이렇게 얼굴이 까맣고 어떻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47명 중에서 전부 다 20대야. 40대 2명. 그 중에서도 안경 안 쓰고 흰 티 입은 사람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목한 거 얼굴에 뭐가 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판결문에서 그걸 뽑았어야 되는데 이 판사들도 이제 책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요지를 뽑는다고 하는데 잘못 뽑은 거예요. 47명만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수를 비교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인상에 다수를 제시하고 이때 사전 접촉도 안 돼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써주면 이게 진술조사와 함께 여기까지 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혹은 문제를 잘못 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용의자의 진술이 뭐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증명력이 이건 포함된 문제고 범인 식별 절차가 논점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면 되잖아. 다수를 유사한 인상 다수를 그러니까 먼저 서면화부터 하고 말 바뀔 수 있으니까 서면화 유사한 인상 다수 제시 그리고 이때 사전 접촉은 안 돼. 그 다음에 지목하는 과정도 뭐 촬영을 하는 등으로 해서 서면화한다. 그래야 이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낸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이제 내려고 했고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 1, 2, 3, 4로 나오는 게 변호사 시험의 유형입니다. 사실관계 이제 찍어서 이 부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사에서는 P는 갑이 준 연락처로 마약 판매업자 을에게 문자를 보내 마약 구매를 시도했으나 을은 모르는 일처럼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P가 집요하게 부탁해 오자 을은 갑을 정확히는 이제 갑을 뭐 사인으로 오인 혹은 P를 사인으로 오인 마약을 돈을 입금받고 마약을 배달하였는데 직후 P가 다가오자 을은 도주하였고 100m를 추격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후 체포했다. 원래는 P를 사인으로 오인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P나 뭐 갑이나 상관없어요. 뭐 정보원으로 보든 어쩌든 갑이 했다고 해도 사주받은 자니까. 그래서 이제 설문 3은 일단 차치하고 설문 4 같은 경우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눈에 보이잖아. 긴급 체포했다고 했어요. 설문 4에서 긴급 체포하고 근데 문제에서 긴급 체포 논점을 포함해서 현행범 함정사의 적법성 그 다음에 위법한 함정사의 효과 점수도 17점이면 저 같으면 4번을 무조건 먼저 씁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쓰겠다. 여기서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누구나 아는데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 강의할 때 사를 먼저 써라. 왜? 모든 사람이 잘 쓰면 채점을 대충 합니다. 근데 남들이 안 쓰는 것을 내가 잘 쓰면 실전에서는 채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널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못 써도 점수를 잘 주는데 문제까지 쉬워요. 네 번째가. 그러면 속도전을 내가지고 긴급체포, 중상필긴,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 준수하는데 미란다 원칙도 됐고 그럼 중상필긴까지만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절차 위법하면 후행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니까 함정수사 보겠다.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객관설, 주관설, 통합설 이외에 뭐 별것도 없어요.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도 없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분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외우면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거기도 사실은 정확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안도 별거 없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인으로 오인. 그러면 사술계략, 범위 유발, 게임 아웃. 그래야 그 다음 또 나오죠.
위법한 함정수사 이미 결론은 돼 있어요.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학설 무공명과 무공명과 해가지고 무죄설, 공소기각 판결, 면소 판결, 가벌설, 유죄 판결설 이렇게 해가지고 학설은 이건 이 정도면은 학설 1점인데 학설 그냥 제목만 나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단문이면은 다 점수가 있지만 사례는 그냥 명칭만. 자,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 판례도 위법한 공소 제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서 327조 2호로 가는데, 위법한 함정수사, 수사 신의 측의 위반, 현저히 적법 절차 위반해서 헌법 12조 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이다 해서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를 하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정도 문제를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